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아무래도 다가올 우리 시장에 조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바로 지난 FOMC 결과 발표였습니다. 지난 새벽에 발표될 FOMC 발표에 따르면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었는데요. 지금 3회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면서 이는 14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우리에게는 두 번 남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금리 인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같이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지금 미국의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좀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는 다소 변동성이 높은 장세 보여주며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고강도 긴축이 좀 예고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던 지난 미국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글로벌 증시 속에서 출발한 지금 우리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 이상의 하락폭 만들어내면서 장 초반에 2320선도 붕괴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삼성전자 5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코스닥 역시 1%가 넘는 하락폭 만들어내면서 지금 74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무료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바로 24일에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강의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전전일 날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사조동화원은 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률 달성이 됐을 거예요. 사료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인 거랑, 그다음에 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이슈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FOMC 때문에 또 흔들렸고, 그러니까 갈만한 섹터들이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 관련주하고 가스 관련주하고 그리고 사료주들 요거만 강하고 나머지들은 별로 크다. 물론 지금 뭐 풍력주도 강하고 일부 몇몇 섹터들은 강하기는 한데,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어제 장 막판에 흔들렸는데요. 아직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가겠다라고 아주 또다시 강경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년 이제 상반기 지나면 한 3월, 4월 지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예상치를 쭉 보니까 2023년도 말까지 4.75포인트까지, 이거 4.5에서 4.75포인트까지 계속 고금리를 계속, 물론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2024년도 말, 그러니까 말은 아니고 2024년도 말이라고 돼 있네요. 말 때서부터 뭐 3.75, 4.0, 2025년도 말이 2.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조금 금리 인상 조짐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미국 시장을 잡아 끌어내린 게 아닌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너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자, 그럼 미국 시장을 보면요. 일단 안 좋은 모양입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미국 시장은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게 더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오늘 완전히 그냥 다 던지는 날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모양은 흔들려도 그냥 돗지로 그러니까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돗지 정도로 나오기를 좀 바랬던 건데 조금 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좀 더 당연히 밀릴 겁니다. 근데 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깨지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분위기는 지금 깨질 분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은 지금 오를 거냐? 아니요.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흘러내릴 건데 저점을 깰 거냐 버틸 거냐 이거는 가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흐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하방 경직이 아니고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고 있으니까 깨질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쪽은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러면 매매 비중을 일단 줄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깨질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루 만에 8%, 10%씩 빠집니다. 5%, 8% 빠지는 게 자주 나올 거예요. 저게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20%, 25% 깨지는 거는 그건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거 깨지는데 1, 2주도 안 걸려요. 저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매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손실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현금화가 좀 필요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사료가 급등을 하면서 팜스토리도 급등을 하고 미래생명자원도 급등을 하고 대주산업도 급등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뭐 팜스코 움직이고 그리고 사조동화원도 움직이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으로 바뀌거나 뭐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더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도 여러분들이 눈 뜨고 봐봐요 한번. 이게 지금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여요? 지금 떨어지는 모양으로 보여요? 한번 더 크게 볼게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모양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매매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2,400 안착하고 2,500 뚫으면 매매 비중을 왕창 늘리세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매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 사료주처럼 수익이 났으면 이제 팔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직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2270 아직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매매 비중을 줄이고 매매를 하자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료주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일하고 모레해서 또 시장이 흔들리면서 사료주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아니면 시장이 내려왔는데도 또 사료주가 급등을 하면서 뭐가 또 상한가를 가. 그럼 못 올라간 거 뭐 선진 아직 안 갔죠. 우성도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안 간 애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란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또다시 뭐 예를 들어 우성 같은 애들 아직 움직인 것도 없고 뭐 선진도 움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움직인 애들이 있으니까 한일사료가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일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또 간다. 그러면은 안 움직인 애들을 매매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투자가 아니고 매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더 떨어졌다가 이게 잘못해서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폭락이 나와요. 그러면 테마주들이 잘 버티다가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고자 매매 비중을 좀 줄이고 짧게 매매 대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짧게 잡고 방망이를 잡고 대응하자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료주가 움직였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만 하고 뭐하러 파냐 가져가라. 지수가 2,400 돌파했는데 뭐하러 팝니까? 2,500 돌파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분차트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지금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욕심낼 게 아니고 수익 났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쬐끔 남겨놓는 거야. 지수가 뭐 저점점 깨지면은 그때 던져도 뭐라 않겠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전저점이 지금 깨질 위험이 지금 바로 턱 밑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손실이 막 20%, 30% 넘어간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은 손절을 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나 지수가 전저점이 깨진 다음에서의 손절하나 그래야 7%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어차피 30% 깨진 거라면 30%의 손절하나 37%의 손절하나 어쨌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지금에서 이게 전저점이 깨지지 않고 다시 2,400, 2,500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30% 깨진 사람이 던졌는데 그게 마이너스 10%로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30%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20%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25%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손실이 컸던 것들에 대해서 손절을 각오를 할 거면 일단 마음에 다짐은 하되 아직 전저점은 안 깨졌으니까 좀 더 버티다가 이게 깨지면 손절하라는 얘기고 지금은 손실이 10% 안쪽에 있거나 수익이 낮거나 하는 종목들은 지금 욕심낼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떨어지고 있는 지금 흐름이니까 전저점이 깰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사고 팔고 짧게 매매 대응을 하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의 영향으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던 지난 뉴욕 증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에너지 관련주, 사료 관련주, 가스 관련주는 소폭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세의 시장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는 시장 속에서도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든든한 종목도 가져가 주시면서 리스크 관리 관련 전략까지 좀 단단하게 가져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고요. 화요일, 수요일 연속 이틀으로 잡아주셨던 대한제당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 손실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 사조동화원 1,35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우리손 FNG도 수익률 만들어내면서 지난 장 좀 마감해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사조동화원 다시 한번 1,320원에 잡아주셨는데 4.2% 수익률 기록하면서 우리 수익률 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조일 알미늄 잡아주셨고요. 수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손 FNG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8.8%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우리손 FNG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손 FNG를 또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은 사료주가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고기 관련주,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갖고 온 건데 근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싸게 사야 되고요. 아까 아침에도 제가 전략을 드렸죠.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쳐야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 없이 가격이 좀 싸게 내려오면 왜냐면 아직 시장이 저점이 깨진 게 아니니까 아직 2,300도 아직 안 깨졌고 2,270짜리도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점이 깨지 않았으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료주, 음식업종들이 가격이 싸게 내려오면 싸게 저점 매수해서 그 단타 폭을 그러니까 매매 비중을 늘리지 말고 작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바닥주.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추석 이후에서 대부분 잡아드렸던 종목이 사조동원 3번인가 추천했고요. 우리 FNG도 지금 오늘까지가 아마 3번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한제당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료주 위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대주산업은 저녁 방송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얘기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료주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만만합니다. 올라간 게 없고 떨어지기만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혹은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음식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슈는 분명히 있는데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니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번의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돼지열병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아프리카 열병 나오면 이제 그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이제 음식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든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호재는 많아서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는 지수가 버텨줄 때 얘기입니다. 지수가 2,400, 2,500, 2,600으로 올라갈 때에서 얘기인 거고 지금처럼 떨어질 때에서 쟤네들이 올라간 건 약간 좀 재수예요.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2,300, 2,270을 지지하고 움직이면은 다른 애들 다 흔들릴 때에서 매수세가 절로 쏠려가지고 저쪽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저게 저점이 지금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짧게 매매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바닥주 얘기를 한 거니까 쫓아가시면 안 되고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우리선 FNG를 잠깐 보고 가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선 FNG. 자, 일단 61선에 붙어 있죠. 뭐 수급도 양호하고 어제 수급이 이렇게 됐죠. 어제 외국인들이 또 67,000주 들어왔고 기타 범인 또 조금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사료주들 다 움직이니까 이쪽도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플러스 이제 고기 관련주 쪽이라서 음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했지만 가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조동화원 얘도 다시 또 어제도 8.7%나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이제 한일 사료가 강하게 움직이고 사료 가격 상승한다고 한일 사료가 강하게 움직이고 미래생명자원 얘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장중에 한 5%, 6%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대주산업이 또 다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오후장에 밀리면은 아마 사료주들 또 밀릴 수 있으니까 비싸게 공략하지 말고 대신에 공략을 하더라도 지수가 2270이 깨지면 다 손절 나가야 됩니다. 이거 여기 깨지면 테마주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을 생각을 하고 오늘 공략을 할 수 있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손 FNG는 자, 매수 가격은 1,900원 정도로 1,9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니고 이게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1,900원짜리가 이틀 전, 3일 전에 이 저점으로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은 좀 이따 지수 밀릴 거예요. 확 밀리면 쭉 떨어지면 싸게 공략해갖고 여기서 올라오면 이게 2%, 3% 짧게 단타. 2%, 3%, 뭐 1%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짧게 단타를 치는 게 안전해 보여서 그래서 바닥에 있는 수급도 괜찮은 뭐 올라간 것도 없는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면은 얘도 무너지겠죠 이쪽으로. 뭐 얘도 무슨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지수가 2270이 깨지면은 그 밑에 2000 깨지는 걸로 보이고 2000 깨지면은 1800, 1500도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얘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서는 손절이 필요하지만 아직 지수가 무너진 거는 아니니까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아직 2300도 안 무너졌고 2270도 안 무너졌으니까 단타는 가능하되 내려올 때 싸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차트로 봤을 때에서 이게 지금 박스권 저점이 1,900원대니까 내려오면 여기서 잡아서 올라올 때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매수해서 올라올 때 매도하고 이 정도의 전략이라면은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 종목도 없습니다. 무너지면 얘도 무너져요. 근데 안 무너지면 1,900원대에서 잡으면 뭐 3% 정도의 단타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흔들릴 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손 FNG 만나고 왔는데요. 이 고기 관련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좀 저점에서 차분하게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오늘의 매수가 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요,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란톡도 준비해뒀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MCNC요. SMCNC.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800원이고요. 비중은 40%요. 4,800원이면은 최근에 저쪽 SM 그룹주 인수 이슈 나올 때 급등할 때 아무 의미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거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물타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낮췄다고 해서 빠져나오기가 지금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떨어지니까. 그럼 내일 가면 올라갈 거냐? 내일도 떨어질 거예요. 모레는 올라갈 거냐? 모레도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종목들도 올라갈 생각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손실폭이 4,800원. 그러니까 얘만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은 하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지금 손실률들이 마이너스 25% 정도는 다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잡았을 때 기준으로. 근데 얘도 지금 최근에 8월 달에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었었네. 네. 근데 거기서도 수익이면 잘 팔았을 텐데 이제 손실이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걸 텐데 일단은 시장이 돌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점이 이탈되면은 시장이 만약에 2270이 깨지면은 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얘도 떨어질 거예요.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던져야 되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던졌더니 지지하고 올라가면 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시장이 저점이 깨져 떨어지게 되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 교체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SMCNC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말 많이 빠진다, 지수가 막 2,000이 깨지고 막 1,80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얘도 2,000원까지 떨어질 텐데, 아니 1,800까지 좀 쉽게 내려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 2,300도 안 깨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미 손실이 30%인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걸 손절하기도 지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쪽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근데 2,000원까지 떨어지면 60%인데 그 정도까지 좀 심하고 한 4,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지수가 1,800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에서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보면은 4, 50%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찔하고 막 등에 땀 나고 막 걱정이 심하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 50%에서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거의 50% 떨어지면 100% 수익 나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손절을 감행을 할 거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일단은 저점이 안 깨진 상태에서 다시 4,000원 쪽으로 들어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고, 한 16%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은 저는 손절을 좀 감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손실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버텨보시고, 버티다가 결국은 지수가 무너져가지고 2270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손실폭이 지금 정도 30% 안에 재수 좋게 있다 그러면 손절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한 37%까지 늘어날지 않을까 그냥 예상만 해봅니다. 어쨌든 뭐 지수가 저점이 지지해서 반등을 주면은 한 4,000원 쪽에서는 손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뭐 반등을 안 주고 그냥 계속 밀려 내려가고 지수도 저점이 깨져가지고 쿵 하고 떨어지면은 그러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을 찍고 돌아왔을 때 하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후성이 5,000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거 제가 볼 때 5,000원 갈 것 같아요. 후성이요? 네, 후성 반도체 섹터인데 이거 5,000원까지 떨어지면 얘를 잡으면은 한 100%는 나올 수 있어요. 5,000원이 잡으면. 물론 얘가 떨어져야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점이 깨지고 지금 이거는 뭐 10,000원까지는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고 하여튼간 지금 종목들이 잘하면은 크게 빠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빠질지 안 빠질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뭐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차피 물렸으면 지금 다들 걱정이고 막 힘들고 하는 건 상황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손실을 더 돈을 넣어가지고 손실을 더 키우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차피 종목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면. 그러면은 한 40%, 50% 떨어질 거 생각을 해서 손절 대응을 좀 했다가 확 다 떨어져갖고 다른 애들도 다 무너져갖고 차라리 박살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라리 바닥에서 다시 주워가지고 30%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아직 박살이 나면 30에서 50%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져야지만 나오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 반등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박살이 나는 모양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 모양을 돌려놔야 돼요. 다듬어 놔야 돼요. 이렇게 안 빠지겠다라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고 미국 시장도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도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면서 손절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깨지고 16% 마이너스 15% 16%까지 들어줄 때까지 4,000원까지 들어줄 때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네. 제가 이거를 반절 정도 과감하게 일단 손절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손절하면은 만약에 하루 이틀 뒤 미국 시장이 장대 양봉으로 반등을 주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이 지금 다우존스는 어디냐면요. 다우존스는 29,500 정도 돼요. 얘는 29,500, 나스닥이 1,5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선 손절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아직은 뭐 재수 좋게 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인바이오요. 인바이오. 예, 11,600원에 20%요. 11,600원에 20%. 11,600원에 20%. 자, 손실이 마이너스 58%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해도 얘는 그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아요. 이게 쭉 하고 박살이 나도 한 여기에서 더 빠져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자리에서 한 40% 빠져야 한 20% 정도 더 손실 나는 거고 한 30% 빠져야 15%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손실이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얘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 가지고 제약주들이 폭등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시장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차라리 마이너스 60%까지 코로나 사태처럼 터져 가지고 다들 마이너스 60%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얘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될 거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님 이거는 바이오가 아니고 농약주 아니에요? 뒤에 이름이 바이오라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농약주 제조 화학주로 돼 있네요. 인바이오. 그러네요. 얘는 바이오 관련주보다는 비료랑 제초제, 살균 이쪽으로 있네요. 이름이 바이오라서 제가 바이오주로 착각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얘가 제약주든 IT든 철강이든 지금 상관없이 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손실이 많이 난 건 사실이니까 지금 손절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종목의 섹터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장이 좋으면은 뭐 종목의 뭐 실적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거나 이걸 섹터를 체크를 해드릴 텐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실이 5%도 아니고 55%까지 됐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일단 버텨야 된다는 거. 근데 버티되 시장이 지금 폭락의 기로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폭락하게 되면 얘도 더 빠져요.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래서 한 얘가 현재 자리에서 30%가 더 폭락하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더 많이 빠질 텐데 그러면 얘는 한 마이너스 한 65%까지 수렴할 때 다른 종목으로 마이너스 50%로 빠져있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후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아니면 강했던 종목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가 차라리 이만큼 빠져가지고 한 80%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2만 원 빠지면 60%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60% 빠진 얘 쪽으로 교체를 하면은 어차피 그러면은 얘는 그 정도 빠지지만 요거는 한 75% 정도 빠지면은 그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10에서 15%. 지금은 그 폭이 크지만 이게 나중에 시장이 폭락해 보면 그게 알아요. 근데 아직은 폭락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했을 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은 뭐 시장이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버텨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반등은 없습니까? 반등이 없는 거는 지금도 나오잖아요. 반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없죠? 네. 그럼 내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장기간 뭐 좀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기로 승부 봐서는 계속 흘러내릴 것 같이 생겼지 이게 뭐 반등이 나올 기미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얘가 올라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폭등을 해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꿈도 안 꿉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폭등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뭐 지수가 이렇게 폭등하겠어요? 근데 얘가 올라오려면 지수가 이쪽으로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안 나오니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수가 폭락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폭락을 하면은 많이 빠졌다고 나중에 돈들이 들어와서 땡겨 올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장기간 가져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봐드릴게요. 아까 잠깐 보니까 실적들이 여기 보면은 실적들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난 게 있어서 실적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전년도에서 65억 벌었는데 2억으로 벌었으니까 63억을 더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65억 벌다가 2억 벌었으면은 지금 실적은 마이너스 97%가 줄어들었으니까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뭐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65억 벌다가 2억 벌었으면은 뭐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거는 같은데 적자가 나거나 연속 적자가 나서 뭐 상패로 들어갈 것 같은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버티는 거는 괜찮은데 손실이 너무 커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그냥 종목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게 차라리 얘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렇게 뭐 빠진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종목만 설명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냥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27,000원에 20%.
2만 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아직 지수 저점 깨진 거 아니잖아요. 저점 깨진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전저점을 살살살살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 나오면 얘는 단기적으로 들어줄 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때에서 한번 파세요. 왜냐면 그 단가가 27,000원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돌리면은 안전하게 다시 매매로 다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다시 돌리면 좀 전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2,400을 뚫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매매로 다시 접근해서 뭘 해도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수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계속 주다가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얘도 2만 원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때 얘가 잠깐 들어주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고 2만 원 깨지면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폴리텍. 4,800원에 10%. 만약에 이것도 손실이 작으면은 지금 뭐 손절을 고민을 하면서 전저점 깨지면 2,91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패턴인데, 깨지면 근데 아직 뭐 전저점 안 깨졌고 손실이 35%잖아요. 마이너스. 손실이 마이너스 35% 정도면 버텨야죠. 뭐 버티다가 전저점이 깨지면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저점이 깨지고 이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은 시장도 깨지고 있고 종목들이 순간적인 충격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점점 나오고 전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 시장은 결국은 전저점이 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이게 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 시장은 전저점으로 깨지겠다는 뜻이니까 자, 이 정도.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애경산업이요. 애경산업 화장품. 네, 22,200원에 5%요. 22,200원에 5%? 네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어제도 좀 강했고 그저께도 좀 강했고 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이 뭐 놀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인 거랑, 그다음에 내년에서는 실내, 실외 모두 다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량이 늘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은 뭐 오늘도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여요. 사료주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기대감이 아직 잔존해 있는 애들은 뭐 괜찮긴 해, 아직까지는. 근데 지수가 전저점이 깨지면 얘도 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수를 잘 보고 있다가 지수가 전저점이 깨지면 각오는 하세요. 각오는 하시되 손실이 이것도 너무 커서 어차피 지금까지 버텼다면,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면 마이너스 38%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 40% 넘어가겠죠. 그래도 그냥 길게 보고 버티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장은 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지만 일단은 중간 시황을 보고 그다음에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우리손 FNG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9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1,96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2,209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기관과 외국인 각각 1,731억 원, 65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같은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홀로 1,103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136억 원, 99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하락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63% 하락하면서 54,400원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인데요. 그럼 저희는 지수로 지금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장 초반부터 계속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락폭이 조금은 더 커진 듯해 보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92% 하락하면서 740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사료주들이 강할 때에서 지수가 강했으면 지금 저거를 사야 되는 거지 저거를 팔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면 지수가 강했다면.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지수가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흘러내립니다. 자, 한번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지수. 자, 지금 코스피인데요. 자, 지금 분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차트 봐봐요. 실시간인데요. 지금 좀 전에도 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2315, 좀 전까지 아까 제가 상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320에 있었는데 지금 더 밀려 내려가면서 2415로 지금 밀려 내려간 상황이고 코스닥도 좀 전에 저점이 깨졌죠, 다시. 그래서 아까 전에 740선에서 놀다가 지금 740 깨질랑 말랑, 그러니까 아까 743에서 5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저점이 지금 이게 깨지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바닥을 지금 아직 잡질 못하고 물론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잡고 들어주면은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장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 밑에 방향으로 시장이 지금 현재 실시간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깨지니까 폭락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아직은.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니까 지금 종목들이 흘러내리거든요.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지금 종목들이 슬슬 빠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사료주들은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한일사료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갈랑 말랑 지금 거래가를 실리면서 폭등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오늘 움직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였으면 일주일 전이 2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서야 움직이고 말이야. 어쨌든 장이 지금 급락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움직여버리니까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지금 11% 폭등이죠. 그리고 사조동화원도 지금 6.6% 지금 강하고 사조동화원. 이것도 지금 7% 지금 계속 올라가요, 지금.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도 아까 보합권에 있다가 지금 3%대. 저는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버틴 다음에서 여기가 버티잖아요. 버티고 나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또 사료주를 또 얘기할 겁니다. 얘는 제일 만만하고 안전한 쪽은 사료주밖에 없어요, 지금. 이유는 제가 설명했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폭등,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가 폭등에 따른 수혜주는 음식 가격 상승, 이거거든요. 제품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음식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쪽 애들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걸 생각해서 사는 건데 근데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수가 폭락 나오고 다 급락 나오는데 누가 주식을 삽니까? 던지고 있지. 그래서 지금 저것들도 움직이는 게 아주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오늘 시장 폭락하는 가운데에서 저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참 화가 나는 좀 상황인데 이제서야 좀 움직이는데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뭐 나중에서 또 다시 볼 거지만 안 무너지고 다시 지지하고 들어주는 모양의 안정세가 나오면 사료주는 또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붙지 말고 움직이다 따라붙지 말고 그동안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지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뻗치고 2,400 돌파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계속됩니다. 이슈가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니까. 자, 한일사료는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럼 나머지들도 조금 더 폭등 나오겠는데 초보자들은 따라붙지 말고 안 움직인 종목으로 선수들만 뭐 매매 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상한가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자, 카카오뱅커 카카오뱅크 26,000원에 60%인데 26,000원에 60%. 네,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계속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이거.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 지금 손실이 또 크진 않네요, 보니까. 네. 지금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손실이면은 6% 손실이면은 그냥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이거 좋아지지는 않을까요? 시장이 이래가지고 뭐 좋아지겠어요? 얘를 사서 복수하고 싶으면 시장이 이렇게 되면 복수하세요. 이렇게 양봉으로 두 개가 딱딱 나오면서 2,400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재공략해가지고 5%, 6% 뭐 깨졌던 것들은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좀 사료주 말고는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얼마 더 내려갈까요? 지수가 2,300이 깨지면 이제 2,000 이제 깨진다고 내려올 건데 그럼 2,000까지 내려오면은 얘도 뭐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죠. 줄줄 여기도 보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작을 때에서 어차피 다른 애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30% 빠진 애들 널렸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손절을 하고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사료주 하세요. 사료주. 지금 사료주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지금 완전 바닥인데 사조동화도 완전 바닥이에요. 네, 이지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차라리 사료주가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사료주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 얘기했었던 우리손 FNG도 완전 바닥이죠. 뭐. 이런 애들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계속 저점이 깨지고 흘러내리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우조선의 양. 어제도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흐름인데 어제 이제 LNG선 그 수주 이제 뭐 1위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앞으로 계속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 속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건데 그래도 얘가 버텨주니까 지수가 그래도 완전 저점이 깨지는 폭락세는 안 나오는데 22,600원. 다른 애들 다 빠지니까 이거를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한번 파시고 그리고 시장이 좀 살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재접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유하셨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독. 자, 32,700원에 30%. 얘도 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이미 매수한 지 오래됐고 손실은 30% 아니 50%가 넘어갔고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돼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고 과거에도 한 3년 빠지고 2년 6개월, 2년 3개월, 2년 4개월, 뭐 한 2년 4개월 정도 빠지니까 올라가고 뭐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은 대충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년 4개월 만에 한번 반등 준 적이 있으니까 얘도 뭐 내년 초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일단은 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더 추가 매수는 나중에 1월 달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어쨌든 사료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건데 한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현금화 전략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신의 한 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 좀 대비하실 수 있는 온라인 강연회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유튜브 강연회가 열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